6,600만 년 전 별들 사이의 흑암에서 온 방문객, 거대한 바위와 얼음 덩어리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지구가 흔들렸고 하늘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거의 멸종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조용한 유령처럼 지나갔습니다. 생명은 계속되었지만 아주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룡들은 계속해서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구의 주인이었습니다. 소행성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배는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존재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여행해야 합니다. 대멸종이 없었다면 공룡들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진화했을 것입니다. 숲은 거대한 용각류와 장갑으로 무장한 안킬로사우루스가 지배하는 광활하고 오래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인들은 풍경을 바꾸고 그들의 식욕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길을 열 것입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풍부한 생명의 터전을 만들 것입니다. 하늘은 익룡의 것이 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날개 길이가 작은 비행기와 맞먹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매와 독수리처럼 아래 땅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바다 역시 생명체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룡과 수장룡의 후손인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바다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치명적인 포식자들이 초식 동물들을 노렸습니다. 뼈를 부수는 턱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지에서 최상위 포식자였을 것입니다. 더 작고 깃털 달린 랩터들은 이 시대의 늑대와 여우와 같은 존재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먹이를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은 언제나 그랬듯이 번성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포유류는 공룡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지배적인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대부분 야행성인 생물로 그림자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설치류와 뾰족 뒤쥐와 같은 존재로 항상 위험에 대비하고 재빨리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과 웅크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포유류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재치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룡과 함께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작은 크기는 장점이 되어 공룡이 도달할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어오르고 굴을 파고 헤엄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압박, 거인들과의 공존은 포유류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능, 적응력, 회복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연마된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는 동안 그들의 종말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영장류는 여전히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사바나를 차지하는 대신 나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나무 꼭대기는 그들의 집이 되었고 아래에 있는 거대한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한 나뭇가지와 잎사귀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민첩성, 등반 기술, 뛰어난 균형 감각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초기 영장류는 아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압력, 3차원 세계를 항해해야 할 필요성은 그들의 진화를 형성할 것입니다. 앞을 향한 눈은 깊이 감각을 제공하여 나무 위에서 거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주보는 엄지손가락이 있는 손은 나뭇가지를 잡고 물건을 다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능의 발달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의 세계에서 지능은
brute strength나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활함, 먹이를 앞지르고 포식자를 따돌리는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협력,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이 초기 영장류는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는 판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체적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달 범위, 힘, 지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도구는 단순했습니다. 땅을 파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 견과류를 깨는 데 사용하는 돌, 사냥을 위해 끝을 sharpened 한 뼈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도구조차도 그들에게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음식 공급원을 확보하고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 brute strength, 이 아닌 지능이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언어의 발달은 그들의 진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더 큰 규모의 협력, 미래 세대에 대한 지식 전달, 생존을 위한 복잡한 전략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화, 예술, 음악의 씨앗이 이 공룡의 세계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공룡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일 것입니다. 물론 자원을 둘러싼 경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외감, 존경심, 심지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룡은 그들의 신화, 종교, 세상에 대한 이해에 깊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초기 인간들이 불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땅을 배회하는 거대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포식자와 먹이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그들의 춤, 자연 세계와 소통하고 리듬과 위험을 이해하는 방법을 상상해 보세요. 동굴벽에 새겨진 그들의 예술 작품은 이 장엄하고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위험과 공포를 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이 갈등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랩터 무리에게 사냥을 당하거나 혼자 있는 포식자의 매복 공격을 받아 인간이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력과 상호 이익을 위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공룡의 사체를 청소하거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이 거인들이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거대한 용광류의 그림자 아래 도시가 펼쳐져 있을까요? 장갑으로 무장한 안킬로사우루스와 함께 땅을 경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술은 이 장엄한 생물들의 힘을 이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종으로서 나무 위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진화는 영원히 공룡과 얽혀 있을까요?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활강 또는 비행 형태를 개발하고 고대 숲의 캐노피에 도시를 지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익룡과 함께 공중춤을 추는 꿈을 꿀까요?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세상은 광활하게 다른 곳,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곳, 공룡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가정에 도전하는 세상, 생명의 연약함과 진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세상입니다.